배경 노래 덕분에 유명세를 얻은 영화 장면 A. 그 장면만 보면 배경 노래가 떠올려져요. 노래 한 곡 덕분에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영화 장면은 부지기수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음악은 종종 영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노래가 자연스럽게 기쁨이나 슬픔을 조성해주고 있다. 어떤 영화는 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능력도 발휘하고 있다. 감각에 깊이 침투하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고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익숙한 곡조는 관객들을 과거로 데려갈 수 있다. 풍경과 소리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음악은 여러 순간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리뷰를 보도한 바 있다. 영화에서 사운드 트랙이 중요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음악은 매우 감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한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긴장된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 쾌활한 노래가 사용되고 폭력적인 상황에는 느긋한 곡조가 선곡되기도 한다. 여러 영화에서는 익숙한 노래를 특이하거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운을 주고 있는 대표적 노래와 영화 8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힙 투 비 스퀘어 아메리칸 사이코 1980년대 후반 27세 월 스트리트 사업가 패트릭 베이트만 경제적 부를 누리는 폐쇄적인 네트워크 주요 멤버이다.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다. 패트릭은 매력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관리, 헬스 그리고 값비싼 식사 등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 패트릭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영심이 많고 자기애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심이 강하며 항상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끝없이 원하는 탐욕,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자신이 최초나 최고가 아닌 것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혐오감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없애고 싶다는 욕구로 드러난다. 그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만 그가 없애고 싶은 특징들만 보고 인명을 살상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찬 베일은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넘치는 배우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극중 등장. 인물을 생동감 넘치는 존재로 승화시켜 감정과 강렬함을 발산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패트릭 베이트만 역을 맡으면서 베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된다. 살인마로 돌변하는 베이트만. 그의 특징은 음악과 외모나 복장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낸다는 것. 외형적으로는 세련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살인 본능을 내면에 감추어두고 있는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베이트만은 강렬한 강박관념과 그의 어두운 본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트만은 직장 라이벌을 아파트로 데려오면서 감추어져 있는 잔혹스러운 본능을 노출시킨다.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 그룹이 열창해주는 사랑 노래 힙 투 비 스퀘어.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베이트만은 날카로운 도끼로 동료를 무참하게 살해한다. 노래가 계속 재생된다. 장면과 노래가 극명하게 배치되는 설정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노래 원곡의 의미를 변형시킨 대표적 장면으로 오래도록 각인된다. 히어로스 월플라워. 스티븐 초보스키 소설을 각색했다. 15세 소년 찰리 로건 레먼과 겪는 사랑스럽고 순진한 아웃사이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찰리는 첫사랑 엠마 왓슨, 가장 친한 친구의 자살, 자신의 정신질환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내성적인 신입생은 샘 엠마 왓슨과 패트릭 에즈라 밀러이라는 두 선배의 보살핌을 받으며 거친 현실 세계에 맞서 나가게 된다. 히어로스는 데이비드 보위의 숨겨진 명곡 중 한 곡. 보위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만든 뛰어난 스토리텔러이자 아티스트로 유명세를 얻은 천부적 재능꾼이다. 그의 음악 중 일부 노래는 기발해서 명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어떤 면에서 히어로스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애국적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강렬한 발라드다. 이 노래가 월플라워에서 흘러나오면서 반항적인 힘 도전, 그리고 어려운 난관에 대한 극복 의지를 부추겨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로건 레먼, 엠마 왓슨, 에즈라 밀러 등 주인공들이 함께 터널을 운전하는 상징적인 장면의 배경 노래로 히어로스가 활용되고 있다. 등장 인물들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을 절저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영화 개봉 이후 서구 관객들은 터널을 지나갈 때면 보위의 히어로스가 불현듯 떠오르게 된다는 소감을 제기한다. 3. 싱잉 인 더 레인, 시계 태엽 오렌지. 알렉스 드라지. 미래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청년이다. 폭력을 자행하면서 얻은 모든 행운이 사라지고 결국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수감 중 알렉스는 죄수들이 폭력을 혐오하도록 프로그래밍되는 실험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다.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형량이 감형되어 예상보다 빨리 석방될 수 있다. 알렉스의 시련은 영국 거리로 석방된 뒤 계속된다. 가해자가 아닌 폭력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된다. 싱인 더 레인은 1952년 진 켈리 주연의 동명 영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타이틀과 동일한 주제 노래는 매력적이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일품이다. 로맨스와 재미를 전달시켜주는 1950년대 뮤지컬 노래로 장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쾌한 노래는 1971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오렌지는 매우 어두운 분위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말콤 맥도웰 주연의 디스토피아 공포 영화는 지옥 같은 현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폭력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배경 노래로 선곡되고 있는 것이다. 맥도웰은 악동 그룹 리더 알렉스 역을 맡고 있다. 조용한 저녁 시간. 악동 그룹은 자신들을 극도로 폭력적이라고 지칭하게 만드는 흉포한 범죄 행위를 거행하기로 결정한다. 거리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평화로운 집에 침입해서 파괴 행위를 일삼는다. 그들이 친절한 젊은 부부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다. 알렉스는 모욕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즐거운 뮤지컬 명곡 싱잉 인 더 레인을 음조린다. 가슴 아픈 장면에서 최고 수준의 노래가 선곡됐다는 것에 대해 관객들의 찬반 양론이 제기됐다. 4. 할레루야 슈렉. 슈렉이라는 녹색 오우거. 교활한 파쿼드 영주는 자신이 통치하는 늪지대에 온갖 동화 속 생물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슈렉은 시끄러운 당나귀를 데리고 파쿼드를 설득해서 늪지대를 돌려받으려고 시도한다. 거래는 성사된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파쿼드는 슈렉에게 불을 뿜는 용이 지키는 탑에서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출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피오나와 함께 돌아오는 순간 못생긴 오우거 슈렉은 사랑스러운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할렐루야는 제목에서 드러내주듯이 성경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해주고 있는 종교적인 노래이다. 엄숙하고 경건한 멜로디는 슈렉에서는 외로움, 고립 등 감정적이고 가슴 아픈 발라드로 들려오고 있다. 슈렉은 피오나 공주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피오나는 흉측한 녹색 오우거 슈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감정이 상해 있던 슈렉은 당나귀를 공격한다. 당나귀는 홀로 늪으로 돌아간다. 할레루야가 들려오고 있다. 슈렉이 느끼고 있는 상심은 관객들도 공유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이 세상 물정에 어리숙하고 사고 판단이 미숙한 아동용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슈렉이 피오나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결심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게 된다. 5. 프리버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베테랑 요원 해리 하트콜린 퍼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에그시테런 에거튼을 석방시켜주는데 일조한다. 탁월한 잠재력을 알아본 해리는 에그시를 전설적 국제비밀정보기구 킹스맨 면접 참여를 적극 추천한다. 해리 하트부치는 킹스맨의 촉망받는 요원이었다는 소문. 아들 해리 하트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그시.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천만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킹스맨 후보들. 최종 멤버 발탁을 눈앞에 둔 에그시. 악당 발렌타인 사무엘 L. 잭슨을 퇴치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주제가처럼 사용된 프리버드는 록밴드 레너드 스키너드의 대표적 히트곡. 중독성 있고 신나는 기타 연주가 일품인 노래이다. 노래 가사는 자유, 기쁨, 변덕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폭력적인 사건에 대한 배경 노래로 들려오면서 다른 유형의 전염성을 전파시키고 있다.
콜린 퍼스가 배역을 맡고 있는 해리. 증오심만 쏟아내는 악의적인 교회 설교를 듣고 있다. 악당들은 신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려고 한다. 악당들은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해리뿐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리는 훈련된 엘리트 요원이다. 이런 발판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비교적 쉽게 제압하고 있다. 선혈이 낭자한 잔인한 싸움이 계속된다. 프리버드는 이러한 장면의 강렬함과 액션을 강조해주는 배경 노래로 들려오고 있다. 6. 미스터 블루 스카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 로난의 분노에서 잔다르를 구한 가디언즈. 영웅으로 인정받는다. 가디언즈는 리더인 스타로드가 그의 진정한 유산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오랜 적들은 동맹을 맺고 배신이 만연한다. 은하계를 지배하려는 파괴적이고 위협적 존재인 최강 빌런 타노스. 타노스 횡포에 시달리는 은하계를 구출하고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결집된다. 제임스 건은 쿠엔틴 타란티노 버금갈 정도로 음악에 대한 뛰어난 취향과 그것을 영화에 적절하게 융합시켜내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는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훌륭한 흘러간 팝송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곡이 수십 곡 선곡되어 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통해 미스터 블루 스카이가 재조명을 받게 된다. 베이비 그루트는 친구들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싸우는 동안 이런 긴박한 분위기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연한 태도로 넓은 경기장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장면의 배경 노래가 미스터 블루 스카이다. 원곡은 기분을 좋게 하는 즐겁고 유쾌한 곡이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어린 그루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실제로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설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호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루트는 음악에 푹 빠져 춤을 추며 간신히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의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수호자 팀은 가장 어린 멤버를 챙겨서 그루프는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7. 돈 스탑 미 나우, 숀 오브 데드. 전자제품 판매원으로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숀. 29살로 곧 30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음악 전문 DJ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숀은 추억의 레코드판을 수집하며 꿈을 접고 살아가고 있다. 직업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삶의 목표도 없다. 당연히 숀의 일상은 지루하고 괴롭다. 삶의 유일한 기쁨은 매력적이고 지적인 동갑내기 여자친구 리즈와 엄마. 3년 사귀던 여자친구 리즈로부터 차이게 된다. 상심에 빠진다. 술에서 깨어난 아침. 영국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해 악몽 같은 세상으로 돌변해 있다.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움직이는 시체 좀비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숀은 살아남기 위해 좀비 제거 작전에 나선다. 세상에 좀비가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 숀. 그에게 격려곡으로 들려오는 노래가 박력 있는 보컬과 화음이 청각을 자극시켜주고 있는 Don't Stop Me Now이다. 밴드 퀸이 탄생시킨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 한 곡이다. 퀸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수십 곡의 히트곡을 발표한다. 퀸의 음악은 활기차고 즐겁고 황홀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의기소침해준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다.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숀 오브 더 데드에서 돈 스탑 미 나우는 생존자들이 숨어있는 술집에 좀비 떼를 불러들이는 신호곡으로 활용되고 있다. 숀과 동료들은 음악을 멈출 방법을 찾는 동안 술집에 침입한 좀비와 싸워야 했다. 당구대 막대로 좀비들을 힘겹게 퇴치하게 된다. 음악은 싸움 장면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감독은 코믹한 상황을 위해 박력 있는 록을 설정하고 있다. 좀비 무리들을 퇴치하는데 매우 힘겨워하는 상황. 경쾌한 록은 이러한 분위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래는 영화 개봉 이후 다시 한번 록 음악 팬들의 갈채를 받아낸다. 사이먼 페그가 당구대 막대로 노인을 때리는 장면을 떠올리는 노래로 각인된다. 여전히 활기찬 노래이지만 영화 덕분에 노래 맥락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조성해주게 된다. 8. 스톡 인 더 미들 위드 유 저수지의 개들.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6명의 갱스터. 범죄 조직 보스 조 캐버 노렌스 티언이 다이아몬드를 강탈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가명을 붙여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사건에 집중하도록 조치한다. 강도 사건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자 조직원들은 당혹감에 빠진다. 총격전에서 2명과 경찰관, 민간인들이 살상당한다. 남은 사람들이 약속한 약속 장소인 창고에 모인다. 그들 중 한 명이 위장 경찰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멤버 간의 불신이 증폭된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연출력과 음악 선곡 능력을 유감없이 노출시켜준 초기 히트작이 저수지의 개들. 지금도 쿠엔틴 타란티노 연보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992년에 개봉된 영화는 타란티노가 긴장감 넘치는 범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진지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절대적 도움이 된다. 등장 인물들의 성향은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험들은 관객들에게 범죄 스릴러 묘미를 만끽시켜준다. 타란티노는 긴장감 있는 장면에 배치되는 경쾌한 음악 선곡들로 관객들의 예상에 허를 찌르는 기법을 단골로 활용하고 있다. 미스터 블론드 마이클 매드센과 경찰을 고문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는 블론드. 휘파람을 불면서 날카로운 면도날을 휘두르며 라디오를 킨다. 쾌활한 노래 스톡 인 더 미들 위드 유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다. 앞에 묶인 경찰 남자에게 다가가 잔혹하게 귀를 훼손할 준비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소름 돋게 하는 장면이다. 경쾌한 선율이 갑자기 뭔가 불길한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